예식장의 샹들리에가 산산조각 나듯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임신 6개월의 신부 윤서진은 무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다. 축가를 부르던 신랑 박도연은 애원하는 신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밀쳐버렸다. 서진은 그동안 수차례 모욕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그 장면을 본 아버지 윤석호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어간다. 박도연, 넌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그 집안도. 과연 윤서진은 어떤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3개월 전 윤서진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검사지를 보며 서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박도현과의 관계는 아직 결혼을 논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현은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서진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할 말이 있어. 도연은 와인을 마시다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뭔데? 나 임신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임신 3개월이야. 우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장난해? 아니야. 진심이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좀 곤란한데. 뭐가 곤란해? 우리 아이잖아. 아직 결혼 생각 없었어. 너도 알잖아. 서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겼어. 책임져야지. 도연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일단 집에 가자.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기쁨은커녕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도연도 아빠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며칠 후 도연은 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도연의 어머니 강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차갑게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요. 명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터 불러서 시집 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명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우리 도연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도연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명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진 씨 집안 얘기는 들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제 집안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도연이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검사하셔도 됩니다. 도연 씨 아이가 맞습니다. 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생각은 해봅시다.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요.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원래 계획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해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틈만 나면 서진을 괴롭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는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게으르니? 병원은 제대로 다니니? 검사 결과 다 보고해. 서진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도연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너무 심해. 참아.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도연의 말을 믿고 서진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명희는 서진을 백화점으로 불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봐. 명희가 고른 드레스는 서진의 체형에 맞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온 상태라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네가 지금 웨딩드레스 고를 처지니? 서진은 탈의실에서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드러나 보였고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 우스워 보이네. 명희는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걸로 보여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예쁘게 입을 사람도 아닌데.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드레스는 명희가 고른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 서진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입덧은 여전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습니다. 청첩장 리스트 다 작성했어? 아직 몇 명 남았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명희는 매일같이 재촉했습니다. 서진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좀 도와줘.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 너 시간 많잖아. 일도 안 하고. 임신 중이잖아. 힘들어. 다들 임신하고 일하는데 뭐가 힘들어. 도연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연도 명희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산모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을까요?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세요. 서진은 병원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정을 취하라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쉴 수 있단 말입니까?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실수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은 절대 티 내지 마.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네. 서진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다 참고 하루만 버텨. 체면은 세워야 하잖아. 서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결혼하면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2025년 10월 12일.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신부님 얼굴이 많이 부으셨네요. 괜찮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래요. 오늘 행복한 날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행복한 날. 그 말이 서진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쁘세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명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똑바로 해. 실수하면 안 돼. 네, 어머님. 도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윤석호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연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랑 박도연 씨, 신부 윤서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도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신부 윤서진 씨, 신랑 박도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서진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부님? 주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서진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더럽혀졌습니다. 하객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부가 쓰러졌어요. 누가 119 불러요? 서진은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리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가 나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 내 아이. 도연아 도와줘. 서진은 간신히 손을 뻗어 도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도와줘 제발 우리 아기. 서진은 울먹이며 다시 도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얀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놓으라고 했잖아. 도연은 서진을 발로 밀쳤습니다. 거칠게. 냉혹하게. 서진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신랑이 신부를 찼어.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 명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망쳐놓았네.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정말. 명희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도연아.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내 어머니. 도연은 서진을 보지도 않고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명희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기다려 제발. 서진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명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신부를 남겨둔 채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두고 가다니. 임신했다던데 배에서 피가 나잖아. 완전 망신이네. 서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윤석호였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석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병원 가자. 석호는 딸을 안고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석호는 구급차 안에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참아, 서진아. 금방 병원 도착해. 서진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서진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석호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아빠입니다.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이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석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산모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석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도연, 넌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그 집안도.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딸을 이렇게 만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석호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나야, 석호야. 오, 석호.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박도현이라는 놈 알아? 박도현? 박산업 대표 아들? 맞아. 그 놈 집안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내 딸이 그 놈한테 당했어.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석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박도연. 너희 집안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밝혀낼 거다. 석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석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보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석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요?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태아도 무사합니다. 석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외상이 심각합니다. 머리를 부딪혀서 가벼운 뇌진탕도 있고요. 석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언제 면회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푹 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석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도현에게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석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서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석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괜찮니? 아픈 데는 없고?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응, 무사해. 걱정하지 마.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는 연락 왔어요?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를 발로 찼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매달렸는데 발로 차버렸어요. 알아. 다 봤어.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진심이었는데. 서진은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석호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석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박도연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석호는 경찰을 병실 박복도로 불렀습니다. 2명의 경찰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하셨죠? 네, 제 딸이 결혼식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발로 찬 것. 그 결과 서진이 머리를 부딪혀 내진탕을 입은 것.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다니요? 명백한 폭행 아닙니까? 가정사잖아요. 결혼식이었고 신랑 신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정사라고요? 제 딸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임신 중인데 폭행을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박도연 씨 집안이 좀 그렇잖아요. 박산업 대표 아들이고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법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조사는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경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석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꾹꾹 눌러 작성했습니다. 기다려라. 이게 끝이 아니다. 사흘 후 석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펌 사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석호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호님 맞으시죠?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재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석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 도연의 폭행, 경찰의 미온적 태도, 모든 것을 김재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태아 학대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정사라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박산업 대표 아들이라 그런 것 같네요. 압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석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요? 결혼식장 CCTV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으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날 밤 석호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바였습니다. 석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석호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석호야, 오랜만이다. 우진아, 고맙다. 와줘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전화 받고 놀랐어. 무슨 일이야? 석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임신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 도연의 폭행. 우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네. 나는 복수할 거야. 그 새끼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박도연 집안을 파헤칠 거야. 비리가 있을 거 아냐. 박산업이 깨끗한 회사일 리 없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산업 나도 들어봤어. 건설업계에서 꽤 큰 회사지. 하지만 소문이 안 좋아. 어떤 소문? 뇌물 탈세, 부정 입찰. 여러 가지야. 하지만 워낙 권력이 있어서 건드리기 힘들었지. 석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내 인맥을 동원하면 가능해. 부탁한다, 우진아.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도현의 집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호는 서진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석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석호 씨 맞으신가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산업 법무팀 이사 한승우입니다. 석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결혼식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과요? 네. 그리고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석호는 냉소를 띄었습니다. 합의라니요? 네. 윤서진 양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죠?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 양육비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석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윤석호 씨, 이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딸이 입은 상처를 돈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합의 같은 거 없습니다. 석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박도현 집안 변호사야. 돈으로 입 막으려고 하네. 얼마라고 했어요? 5억. 서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받는다. 아빠,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석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윤석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최민수입니다. 결혼식장 폭행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석호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잠깐만요. 석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인터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전화를 끊고 석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론에 알리면 박도현 집안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도 상처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해. 2주일 후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호야, 만나자. 중요한 걸 찾았어. 석호는 즉시 우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같은 바였습니다. 우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석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산업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부정 입찰 관련 문서야. 박산업이 지난 5년간 공공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했어. 뇌물도 줬고. 석호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금액, 날짜, 관련자 이름.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내부 제보자가 있어. 박산업 직원 중 한 명이 양심 고백을 했지. 대단한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우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탈세 관련 자료야. 박산업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수백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어. 석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겠어? 가능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산업이 워낙 권력이 있어서 반격이 있을 수 있어. 상관없어. 나는 각오되어 있어. 석호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호야, 진짜 괜찮겠어?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석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석호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석호는 김재민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네요. 네. 박산업의 부정 입찰과 탈세 증거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재민이 말했습니다. 윤석호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산업에서 반격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산업 부정 입찰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산업 본사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뉴스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옮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석호는 병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가 한 거예요? 응. 아빠가 친구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모았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빠는 겁나지 않아.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당연한 거지. 석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산업 대표 박진수 씨 검찰 조사 출석. 박도연 씨도 조사 대상 포함. 석호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도연. 너는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날 밤 석호는 우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호야, 조심해. 박산업에서 너를 조사하고 있대. 나를? 응. 너 과거 군수 시절 뭔가 흠이 없는지 파헤치고 있어. 석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깨끗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조심해. 억지로라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 알았어. 고마워, 우진아. 전화를 끊고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죄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산업 본사는 난리였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백 개의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박산업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박진수 박산업 대표이자 박도연의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한때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오셨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변호사 한승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상당합니다. 부정 입찰, 뇌물 탈세.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진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부 정보를 흘린 거야?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찾아내. 반드시 찾아내서 법적 조치를 취해. 네, 대표님.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호, 그 늙은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윤석호 씨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누군데? 정우진입니다. 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수사가 진행된 거구나. 네, 정우진의 영향력이 큽니다. 대응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진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박건설 불법 하도급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 착수. 뉴스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박산업이 지난 10년간 공공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통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하고 탈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윤석호는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래. 박산업은 처음부터 깨끗한 회사가 아니었어. 그럼 도연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 눈치는 챘겠지. 서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아빠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석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 그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산업에 대출을 제공하던 여러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박산업의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한국은행이 50억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진수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당장?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 신용도 급락으로 인한 특약 조항이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진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신한 우리 국민 모두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총 얼마야? 약 200억입니다.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0억. 그 돈을 일주일 안에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산 매각을 서둘러. 건물이든 땅이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네, 대표님. 비서가 나가고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윤서진 때문에. 다음 날 박도현의 집. 강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박산업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미치겠네. 이 난리가 다 뭐야?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본인도 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나도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그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이 짓을 한 거야. 윤석호. 그 늙은이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뭐가 잘못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폭행한 것. 결혼식장에서 발로 찬 것.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엄마, 나 서진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뭐? 사과?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미쳤어? 지금 상황에 사과를 해?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서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데. 명희는 화를 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아침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표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뇌물은 얼마나 줬습니까? 탈세 규모가 수백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습니다. 진수는 변호인과 상의하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박진수 씨 2019년 인천공항 확장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죠?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내부 이메일이 있습니다. 경쟁사와 미리 가격을 조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김모 씨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죠. 그건 정치 후원금입니다. 정치 후원금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비밀 계좌로 전달되었습니다. 진수는 땀을 흘렸습니다.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다고요? 이 모든 서류와 계좌 추적 자료가 있는데요.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박산업 본사 앞이었습니다. 명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의 어머니 강명희입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진 그리고 그 아버지 윤석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망쳤어요. 다 윤서진 때문이야.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리 도연이를 유혹해서 임신하고 결혼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결혼식에서 폭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도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편집된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기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명희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박도현 어머니 기자회견 봤음?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 키르키르키르. 결혼식 폭행 영상 다 나왔는데 무슨 편집이야. 윤서진 씨 진짜 불쌍하다. 네티즌들은 명희의 기자회견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촬영된 영상들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발로 차는 장면. 서진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면. 도연과 명희가 예식장을 떠나는 장면. 이게 편집이라고? 진짜 쓰레기 가족이네. 윤서진 씨 응원합니다. 여론은 완전히 윤서진의 편이었습니다. 박도연 가족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진의 병원 사진도 유출되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진의 모습.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정도로 다쳤는데 남편이 떠났다고? 인간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윤석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퇴원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있어요. 서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창피해요. 창피할 거 없어. 너는 피해자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석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박도영 가족을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산업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상한가를 치던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도. 빨리 매도해. 완전 망했어. 증권사 VIP실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박산업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파산합니다. 주가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수는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 윤석호 때문이야. 그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대표님, 지금 윤석호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뭐가 있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고 거래처는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떠나고 있어. 진수는 절규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은 위스키를 계속 마셨습니다. 한 잔 더. 바텐더가 위스키를 따라 주었습니다. 도연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바텐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진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식장에서 그녀를 발로 찼다는 것을. 미안해, 서진아.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박진수를 구속했습니다. 박산업 대표 박진수 구속영장 발부. 뉴스는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진수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도연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박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호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 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호야, 네가 원한 대로 됐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뭘 하려고? 석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 그 새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폭행죄로 기소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소만으로는 부족해. 실형을 받아야 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담당 검사한테 말해볼게. 최대한 무겁게 구형하도록. 고마워, 우진아.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너를 괴롭힌 그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석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복수는 계속될 것입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윤석호와 윤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박도연의 형사재판 선고일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입장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2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도연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석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호는 차갑게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불러온 배를 보는 순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으십시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동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정숙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앉았습니다. 이정숙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도연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2025년 10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피해자 윤서진을 폭행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결혼식 도중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태아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했으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크게 말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여성을, 그것도 결혼식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와 그 어머니를 폭행한 것입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식장의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도움을 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발로 찼습니다. 판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하는 장면. 도연이 서진을 거칠게 뿌리치는 장면. 그리고 발로 차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의 잔혹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태아를 지닌 여성을 공개석상에서 모욕하고 밀친 행위,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범죄입니다. 도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잔혹성입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여성을 폭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태아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둘째, 범행 후 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반성의 정도입니다. 피고인은 구속 후에야 혐의를 인정했으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점은 참작하였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금됩니다. 태정.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는 도연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호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 끝났어, 서진아. 다 끝났어. 아빠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석호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석호는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족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복수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석호의 말에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서진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합니다. 곧 출산 예정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랄 겁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석호와 서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씨 응원합니다. 정의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강명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강명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윤서진을 음해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서진이 계획적으로 임신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했습니다. 명희는 변호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 강명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희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재판 끝났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명희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명희 씨,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서진 씨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명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명희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차를 쫓아갔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두 재판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박도연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강명희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뉴스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윤서진 씨 정말 대단하다. 박도연 가족 완전히 망했네.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년 6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 아닌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석호와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석호가 서진을 위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앉아. 차 끓여줄게. 고마워요 아빠.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는 없지만 할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있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서진은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석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마셔. 고마워요. 서진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응, 다 끝났어. 도연이는 2년 6개월 후에 나오겠네요. 그래. 하지만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때쯤이면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나는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잘 생각했어. 석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박산업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출은 회수되었고 거래처는 떠났고 직원들은 사직했습니다. 박진수는 구치소에 있었고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산업 법정관리 신청.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희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급여를 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가구들, 화려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윤서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 분만실이었습니다. 석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석호님.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석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요?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합니다. 석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보러 가시겠어요? 네. 석호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윤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야. 석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소희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석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봤어요? 우리 소희. 응, 봤어. 너무 예쁘더라. 정말요? 저 닮았어요? 응, 너 쏙 빼닮았어.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녀 태어났어요. 석호는 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잘 지킬게요. 서진이도 소희도. 석호는 눈을 떴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복수도 싸움도. 이제는 평화롭게 살 거예요.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딸과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름은 소희의 정원이었습니다.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윤서진은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9세가 된 서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가 카페 안쪽 놀이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1살이 된 소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우리 소희 혼자 걸어왔네. 서진은 카운터를 나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희는 엄마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석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난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희가 팔을 뻗었습니다. 석호는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소희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소희 오늘도 예쁘네. 아빠 또 장난감 사오셨어요? 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석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지나가다가 예뻐서. 아빠는 소희한테 너무 약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석호는 소희를 안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석호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빠 오늘 공연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빠질 리가 있나. 서진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카페는 어때? 좋아요. 손님도 꾸준히 오시고 공연도 반응이 좋아요. 다행이다. 석호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의 눈물 위에 핀 꽃이야.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소희는 제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지. 석호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7시 카페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라이브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석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집에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진은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울려 퍼진 축가는 피로 물들어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부르는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네. 서진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픔 위에 핀 작은 꽃처럼, 눈물 위에 핀 작은 희망처럼 나는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네. 석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노래를 들으며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의 악몽, 병원에서의 고통,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소희의 탄생. 그날의 축가는 끝났지만 오늘의 축가는 시작되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다시 노래 부르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석호는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진은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아빠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석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미안해. 감동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진아, 노래 제목이 뭐야? 그날의 축가예요. 그날의 축가.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날,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졌던 축가. 하지만 피로 물들었던 그날. 이제 그 축가가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응, 다 끝났어. 며칠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명희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명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서 명희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어떻게 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지금요? 1년이 지난 지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명희는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놓아주세요. 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명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일어나세요. 서진은 명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명희 씨,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잊고 살고 싶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명희는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석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명희 씨가 왔었어요. 뭐? 강명희가? 네. 사과하러 왔대요. 너는 뭐라고 했어?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요. 석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너의 선택을 존중해. 아빠, 나 이제 정말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아. 석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후 카페에 한 젊은 남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최민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노래도 하신다면서요? 네, 금요일 저녁에 공연해요. 꼭 올게요. 민준과 서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민준에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석호도 민준을 만났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아빠, 그냥 친구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 좋았습니다. 1년 후 서진과 민준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행복할게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습니다. 3살이 된 소희는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고마워, 우리 소희. 결혼식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서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의 축가를. 그날 울려 퍼진 축가는 피로 물들어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부르는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호는 창가에 서서 딸의 결혼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서진이 다시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그랬어요.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축가가 한때 피로 물들었던 그 노래가 이제는 희망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진은 민중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소희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소희도 잘 크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석호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는 석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밝은 하늘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그날의 축가가 서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의 축가는 끝났지만 오늘의 축가는 시작되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다시 노래 부르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서 관심을 보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